다시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주 한국 타이페이 대표부 교육조 옹정의 서기관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오늘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상으로 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크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이따가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 사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산업협력 프로그램 같은 거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일단 크게 제가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하고 그리고 대만의 기본적인 그 교육체계, 한국이랑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그리고 대만의 직업교육 과거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게 변화를 되는지, 그리고 대만의 지금 직업교육의 현황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에는 저희가 직업교육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는 국제화하려고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만은 아마 현재 여러분 총장님하고 회장님께서 대만은 가신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쪽으로 많이 가신 부분도 있고 학술 교류에 있어서도 많이 가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만은 사실 중화민국이라고 하는데요. 수도는 타이페이에 있고 저희가 이번에 가기로 한 부분 타이페이 과기대학은 타이페이에 있어요. 사진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타이난도 이번에 저희가 가게 되는데요. 이거 지방에 있지만요. 근데 이 학교에 있어서 좀 자기가 이렇게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특별하게 이게 2군데 선정해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대만에 있어서 크기는 사실 한국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작지만 근데 그 내용물에 있어서는 엄청 크게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구도 한국보다 아마 2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중국어는 번체 쓰고 있고요. 그 중국 현지에 있어서는 간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번체는 한자하고 똑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현지에 있어서는 뭐 대만 말도 하고요. 객가오도 하고 그리고 원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는 좀 많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게 되는 쪽의 학교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타이베이 과기대학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1912년부터 설립했었어요. 근데 일단 1945년 정도에 그때 당시에 대만 성이었었거든요. province, 타이완 province. 그때는 공업 직업 학교였어요. 그래서 공업 위주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공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였고요. 그래서 1994년도에 원래 기술학원, 저희가 기술학원은 뭐냐면 과기대학 전신이었어요. 1997년에 그때 과기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네,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밑에는 콘산 과기대학 같은 경우는 타이난에 위치해 있지만 이쪽에서는 일단 공업, 상업 쪽인 부분에 있어서 전염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존에는 전과학교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과학교는 뭐냐면 이게 과기대학하고 좀 달라요. 이따가 뒤에도 설명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5년제하고 2년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설립했을 때는 1950-60년대에 설립했었는데 2000년도에 똑같이 과기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당연 승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공정학원, 상업관리 부분, 그리고 창의 매체 부분, 민생 응용 부분, 그리고 국제
학원 부분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만의 대략적인 상황 가시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대만의 교육 체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죄송합니다. 한국이랑 비슷하게 이 앞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그 유아 교육에 있어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 직업 고등학교도 이게 따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1960년대부터 직업 고등학교 3년제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왜 설립한 이유가 저희가 대만에서 9년 의무 교육 실시를 하는 그 김에 그래서 그때는 9년 정도의 기본 교육을 받고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중학교. 그 다음에는 자기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일반 고등학교 들어갈 건지 그리고 직업 고등학교에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자기가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시험 보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단 9년 정도 기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다 똑같이 의무적으로 그 수업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과학기술대학만 제가 적혀 있는데 여기 안에서는 기술학과라는 4년제 똑같이 4년제 거의 과기대하고 똑같이 그 등급에 있는 학교를 그때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과학기술대학원의 이름은 1995년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시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기술학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직업교육 만약에 들어가시려면 대만 학교는 중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은 자기가 그 성향에 따라서 저희가 탐색교육 같은 거를 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가 만약에 자기 생각에는 어느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냥 일반 학교를 가고 자기가 자기의 성향에 맞게 그냥 전문적인 교육 받고 싶으면 직업 교육을 들어간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년 전과 학교 같은 경우는 5년의 수업을 듣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거의 간호학과는 많이 위주로 이게 5년 전과 학교를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호 같은 경우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5년 전과 학교는 일단 그 고등 교육까지 범위를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희 5년 전과 학교하고 2년의 전과 학교는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졸업하면은 그 전문 학사 학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학사 학위를 받고 싶으시면 그러면 일반 대학에 있는 그 2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2년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더 진학하고 그리고 졸업하시면 학사 학위하고 똑같이 그 일반의 과학기술대학하고 기술학원하고 똑같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요. 현재 솔직히 저희가 산업혁명에 있어서 인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니까 현재 학사 학위 받고 나서 더 석사를 들어가고 박사까지 마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직업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교육 부분은 저희의 산업 발전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 축으로 봤을 때 10년 간격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1950년대에 있을 때는 사실 그때는 막 발전 시작하기 전이었잖아요. 아마 한국도 그러듯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 생산 부분에 있는 영역 쪽에서는 일단 제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밥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식의 주행
그 중에서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토지 개혁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직업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농업 쪽에서 핵심 교육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960년도, 70년도 점점 이게 농업에 있어서 벗어나가지고 공업 그리고 상업 쪽인 부분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년 의무 교육 실시를 하면서 전과 학교도 설치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해외 무역도 확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5년제하고 2년제 전과 학교는 과목별 되게 다양하니까 그때도 해외 무역 부분에 있어서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1900 사실 그 80년도는 점점 그 산업에 있어서 발전됐고 첨단 과기 산업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90년대에 있어서는 이때 지식 경제 발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학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직업교육은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전과 학교까지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현실이. 그래서 저희가 기술학원 일단 과기대학으로 개명이 되었고 그리고 전과 학교는 기술학원으로 승격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평가를 다 받아야 되고 종합평가를 해서 당연히 그 학생의 역량 그리고 교사 역량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다 보고 모든 학교 다 이렇게 승격하고 개명은 아니니까 현재 저희가 과기대학도 있고 기술학원도 있고 전과 학교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보시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3차 혁명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산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5+2는 뭐냐면 요즘에 바이오 같은 그 용료 그리고 저희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전기 자동차 여러 가지 마이크로 그런 미세 그런 전자기계 발전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중요시하는 부분은 일단 인재 산업혁명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재 더 전문적인 에리트를 육성할 수 있는지 이게 저희가 지금 관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16년도 저희가 12년 국민의 기본 교육이 실시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12년까지를 마치고 그 교육에 있어서는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중간에서는 이 비율을 봤을 때는 앞에서는 직업 교육 부분, 뒤에는 일반 교육의 portion, 비중 점점 여기까지는 엄청 많이 크게 차지되었어요. 인력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각각 학교는 왜 5대5 되냐면 학교 측에서는 일단 대학으로 다 승진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은 폭은 넓어져서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게 학생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일반 대학하고 직업교육 대학은 다 반반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인원수 거의 비슷하게 비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업교육의 현황에 있어서 아까 1995년도 사실 그때 제일 가장 관건의 그 타이밍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 저희가 교육부에서 그때 교육부 장관 쪽에서 생각에는 사실 저희가 대만에서 일반 교육도 좋지만 근데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주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저희도 당연히 그 발전을 하려면 인력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전문적인 직업 교육에 있어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직업 교육에 춤추는 무대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대학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아예 기술학원은 저희가 대학으로 아예 승격을 시켜주고 학생들도 자기가 일반 학교에 있는 일반 대학하고 똑같이 그런 학위를 받을 수 있게 자기도 똑같이 평등하게
자기가 그 나중에 취업하게 되면은 똑같이 그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시각을 보지 마라. 왜냐하면 직업 교육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 전문적인 부분인데 왜 저희가 일반 대학생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취지를 받을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오직라는 그 장관님께서 이 직업 교육에 있어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때 평가 부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계명하고 승격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직업 교육에 있어서 일반 고등교육하고 그 직업 고등교육에 있어서 똑같이 병원식으로 가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저희가 또 장관 사실 중요한데 저희가 전 차관님께서는 과기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교육에 있어서 대만 아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포장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력의 부분 당연히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지금 일반 대학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직업교육 고등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로 봤을 때 일반 대학교는 지금 현재 70개 학교로 되어 있고요. 공립사립 비슷해요. 그리고 과기대학하고 전과학교는 보시면 여기 과기대학 거의 일반 대학하고 비슷해요. 71, 그리고 전과학교는 12 이렇게 총 저희 그 직업 고등 교육에 있어서는 8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학교 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넘어가고요. 학생 수로 봤을 때 조금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교 임원 수는 거의 124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은 저희가 사실 대만 내에서는 정책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일반 대학교한테만 챙겨주는 거 아니라 저희 직업교육 부분에 있는 대학에게도 저희가 똑같이 평등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저희가 산업은 아예 망가뜨릴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제일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법이 없으면은 사실 움직이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죄송합니다. 그 기술직업교육법 이 부분을 제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업교육 추진하는 결심에 있어서 보시면 되겠는데 내용은 일단 간략하게 그 중학교에 있어서부터 학생들은 이게 자기의 그 성향 탐색 과정 수업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부분부터 그리고 대학교 과기대학교하고 일반 학교에 있어서 실습 그리고 어떻게 평가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산업계 전문가도 학교 들어와서 같이 일반 교사 선생님하고 같이 협동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격증의 그게 역할은 또 될 수 있게 장려를 하는 제도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술 특별반 같은 경우도 설립하고 기술적으로 더 잘 할 수 있게 그런 그 과정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 기술 대학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들어가려면 일반적으로 다 수능 시험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개인적으로 그렇게 산업계에서 경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분라도 인정을 해주고 학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달력 있게 오픈을 해줬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술직업교육법에 있어서는 일단 언급을 했어요. 사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제 4장의 2절의 부분에 있어서 기술 및 직업 정책 강령을 이게 그거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발표를 났어요. 왜 그 정책 강령을 만들었냐면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 그리고 목표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보면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 대만의 직업 교육에 있어서 일단 실무 능력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신, 그때부터 창신을 말씀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취업 능력 구축해야 되는 그 전문적인 인재, 이게는 비전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표는 3가지가 되어 있어요. 목표는 뭐냐면 저희가 일단 직업 교육의 체계는 다시 정비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대학에서 졸업하셨으면 산업계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직업 교육, 교육할 수 있게끔 그런 수업은 또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직업 교육의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를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사실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학교 쪽에서는 이런 역할도 해주는 걸로 이게 이렇게 목표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저희가 일단 지금 그 수업 과정에 있어서 실무 능력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수업만 듣는 거 아니라 저희가 실무 능력 없으면 사실 취업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게 그 가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학생들은 이게 창신 창의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내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 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학생들 더 창의 있게 사고력을 가지고 그리고 창업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저희가 3가지 마지막에는 뭐냐면 산, 관, 학 협력할 수 있게 그 인재 교육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래야지 저희 전문 직업 교육의 가치를 추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책 강령은 저희가 올해 2019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올해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사회 부분에 있어서 더 집어넣었어요. 저희가 직업 교육은 당연히 인재 육성은 중요하지만 근데 사회에 대한 공헌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제1기의 직업교육 제조 방안, 2기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직업교육의 제조 계획도 설립했고, 그리고 3기에 저희 직업교육의 실무 환경 최적화, 그거는 사실 다 점차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포커싱하는 부분은 약간 좀 틀리지만 정부에서는 다 보조금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저희가 제2기 직업 제조 계획 같은 경우는 한 203억 정도, 그 중에서 203억에 있어서는 80억에 있어서 그거는 설비의 퇴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학교에 있어서 설비를 바꿔야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80억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근에 저희가 직업교육 실무 환경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저희가 80억을 더 집어넣겠다고 작년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 산업에 있어서 주요 중점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 실습 장소를 만들어줘요. 시간상으로 제가 빨리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원 방안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중 2가지에 있어서는 모범 과기대학 계획, 그러니까 뭐냐면 과기대학은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저희가 성정을 해가지고 따로 일부분에 저희 지원금을 드리고요. 저희 아마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드린 자료에 있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번에 모범 과기대학에 선정하는 부분 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1억 5천만 원 정도의 대만 돈으로 치면,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6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구개발센터도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 고등교육 심경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일반 대학한테도 지원을 해주지만 저희의 그 과기대학도 같이 지원해줘요. 똑같이. 그래서 모든 대학한테도 다 주고,
단지 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져요. 네, 다 주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83개 학교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어디서 쓰냐면 저희가 그 교육 품질에 있어서 제공을 좀 해주고, 그리고 연구센터, 그럼 그 연구센터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주는 두 가지 포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실 산업혁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아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 가시게 되면 더 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6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산업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체에서 학교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요. 계획안을 제출을 해요. 그러면 저희 교육부에서 심사를 하고 나중에 만약에 심사 통과하게 되면은 그 산업체에서 아예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산학협력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아예 그 직업고등학교부터 대학교 그리고 산업체 같이 연동해가지고 나중에 학생들은 수업은 같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가 같이 수업을 만들어요. 그리고 산업계에서 실습하게 되면 나중에 취업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네. 그리고 일단 아까 교회 CS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또 법을 만들어줘가지고 이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 실무 연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자기가 산업체 그 경험이 없으면 그게 안 되니까 보통 저희가 예를 들면 6년 경험이 있으면 6개월 정도의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산업체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산업에 있어서 좀 더 전문 인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석박사의 특별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산업센터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게 2016년부터 6개 설립했고 현재 약간 변형식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서 저희가 산업센터에 그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잠시만요. 잘 안 되네. 이따가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화 부분에 있어서 그 해외에 있는 외국인 학생한테 저희가 실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마다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희 교육부의 지원금 받고 그러면 학생들은 일단 대만에 가서 중국어 언어 부분 그리고 문화 부분 체험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체에서 인턴십하고 그 연결되는 부분 다음 단계는 아마 취업의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2014년도부터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서는 일단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저희가 국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진행을 했다. 사실 다들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대만 가게 되면 학생들은 중국어도 못하는데 특히나 직업교육 관련되어 있는 그 전문 학교들은 전문대학들은 학생들은 언어를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과기대학 학교 측에서는 일단 왜 영어 될 수 있게 저희가 그 방안을 마련하게 그 수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73%의 영어 수업 다 개설을 해서 외국인을 상대로 그런 환경을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듀얼 디그리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수업을 받다가 예를 들면 대만에서 협력 관계가 있는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러면 2년 더 공부를 하거나 혹은 3년 하다가 2년을 공부 더 해요. 그러면 학위 취득할 수 있게 그 양쪽의 학위 다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남향 정책은 사실 2016년부터 저희가 차잉원 그 총통님께서 이게 신남향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요 정책이라 저희 교육도 그쪽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신남향 가게 됐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저희 외국인 학생이 점점 저희 신남향 나라에 있어서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교육에 있어서 직업 교육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신남향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신남향의 학생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오픈해줘요.
예를 들면 비자의 제한, 그리고 저희가 산업협력의 인재 육성에 및 혼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과정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학교에서 좀 오픈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도 주면서 이렇게 성장해서 나중에 이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50반 한 학기, 그리고 1년에 거의 100 넘어가요. 네. 그리고 연간은 거의 3천 명 정도 가까이의 그 학생들이 와서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사실 해외에 있는 교포도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재풀도 저희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대만에서 그 수업 받고 나중에 어떻게 그 뒤에는 추진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만 언급을 드리는데, 그 마지막에 외국인 학생 취업 연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좀 한국에서 레퍼런스를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협력 교류 어떻게 하는지, 이거 아마 대만 갔다 오시면 저희가 다시 말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시간상 관계로 네. 제가 빨리 끝나겠습니다. 네. 먼저 UCN 프레지던트 서밋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인덕대학의 국제교류원장을 맡고 있는 중국어과의 오부인 교수입니다. 저는 사실 35년 전에 약 5년 동안 대만에서 그 학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만하고 국교가 단교돼서 다시 대륙으로 가서 공부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방금 전에 이기우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은 그때부터 우리가 대만을 조금만 중시를 했더라면 지금 와서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저도 아까 여기 앉아서 이기우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쉽다. 정말 한마디로 아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쉬운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만에서 직업기술인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대만은 기술 직업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하고 보장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 직업 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거대합니다. 그리고 또 대만 교육부에서는 우리하고 조금 틀렸습니다. 아까 규제개혁이니 철폐니 그 얘기 들으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은 위역에 머물러 있는가 잠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대학은 역할이 명확합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서는 정책이 있고 밑에서는 대책. 정부는 정책만 갖다가 개발해 줍니다. 대책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본부에서는 정책을 갖다가 펼치면 되고요, 학과는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는 두 개 대학이 어떤 특징이고, 이 두 개 대학을 통해서 이번 우리가 시차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10분 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는 기술하고 직업이라는 것은 절대 띄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술 및 직업 교육이 하나의 명사입니다. 그거를 줄여서 바로 거기에 보면 기직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이러한 직업기술을 주관하는 최고 부서의 직함이 기술기라는 것은 밑입니다. 밑. 그 다음 직업교육사, 사라는 것은 국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만에서 가면 그럽니다. 노벨상 타려면 일반 대학 가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술 직업 전문으로 성장하시려면 과학기술대학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투트랙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학제입니다. 과학기술대학에서도 석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총장님도 전부 다 대만 그 과기대학에서는 강의를 하셔야 돼요. 강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교육 보호를 해줍니다. 직업기술법이 바로 그것이었고요. 그리고 똑같은 체제로 지원을 해줍니다. 총장님이나 대학이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전혀 없는 게 대만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은 직업교육 관련 교육, 연구개발, 창업 이것 자체가 융합된 교육기관이고요. 연구개발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10년 전부터 대만의 과학기술대학은 3창교육하라고 합니다. 첫째 창의교육, 그 다음 창신, 그리고 창업, 세 개가 융합된 교육이 3창교육입니다.
그리고 산학 연관을 통해서 지역 산업과의 공생 공영을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과기대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6년에 교육부 장관이었던 오경이라는 그러한 장관님이 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직업교육이 춤출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바로 이때부터 과기대학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행정원이 주관하는, 행정원이면 국무총리실입니다. 거기에서 주관하는 국가 직업교육 검토회의라는 것이 항상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 대학의 교육을 갖다가 관장하는 고등교육사나 기술 직업을 관장하는 직함은 꼭 같습니다. 교육부 장관 밑에 꼭 같습니다. 등급이. 그래서 지금 대만이 추구하는 것은 타이완 메이커형 기술 직업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계속 연구해 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그 기술 및 직업교육사가 하는 일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책 수립,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그리고 산학협력, 그리고 직업기술의 교육 품질 발전 책임을 갖다가 지는 것이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날 과학기술대학이라는 것은 대만에서는 함부로 절대 쓰지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가 갖고 있는 고등기술교육교의 국가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인증을 통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증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갱신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또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시면은 보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2015년에 제정된 기술 및 직업교육법 제2장 제4조에 나와 있는 전문을 갖다가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국가경제 및 뭐뭇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거시적 안목에서 기술 직업교육 정책 강령을 제정한다. 바로 2년 후에 강령이 바로 나옵니다. 이거에서 행정원은 정기적으로 교육, 노동, 경제부 그리고 국가발전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관의 대표자를 소집하여 기술직업교육심의위원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범정부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령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최소 2년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강령이 나오기까지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2010년부터 12년 동안, 그 다음 13년, 17년, 그 다음 요거에 따라 가지고 요게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 강력이 바로 2년 후에 요거에 따라서 강령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 18년부터 현재까지는 제3기 제조계획이 시행 중이고 지금 2019년에 바로 어제 알았습니다. 옹정희 사무관을 통해서 지금 다시 갱신됐다. 그래서 아까 좀 주십시오 해서 보니까 산학연훈입니다. 훈련. 그것이 그래서 거기에는 현장 실습 교육법이 20페이지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현장 실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그쪽 때문에 방학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직업교육을 어떻게 보호하고 존중해 주고 있는지 2015년에 제정된 기술 및 직업교육법에 따라 가지고 보호되고 존중되고 있습니다. 실은 정부는 이 기술과 직업교육을 유무형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 태도입니다. 특히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대만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 직업교육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검토 조정 계획을 2년마다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및 직업교육의 지원, 보호, 존중을 위한 사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교육에 대한 책임이 명확합니다. 여기 강령을 통해 가지고 직업교육은 대학만의 책임 절대 아닙니다.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 공동 책임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은 직업교육에 대해서 그 다음 지역산업체, 지역산업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대만의 과학기술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대학도 과학기술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방송도 과학기술대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술 직업교육은 지역회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같으면 부산과 같은 지역인데요, 가오슝 지역에 세계 국립과기대학을 통합해버렸습니다. 큰 이슈였습니다. 그 통합해서 그 부산 같은 하나의 지역에 28,000명을 거느리는 국립과기대학이 탄생했고요. 올해 6월에는 이제는 한 개 지역이 아니라
세 개 지역에 있는 대학, 북부 지역에 있고 중부 지역에 있고 동부 지역에 있는 과기대학을 갖다 통합해서 32,000명의 학생 규모를 지니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학제 간 통합을 위해서 교육시설 및 자원, 중복 투자하지 말자. 그 다음 지역 특색 산업 발전 역량을 강화하자. 그 다음 경제 활성화하자.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게 교육의 정주 인원을 지역별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면서 균형 발전. 그래서 과기대학이 지역 회생, 재생, 그거에 큰 하나의 뭡니까? 그 기대치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직업교육을 평가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대학평가라, 기관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가시면은 아마 여기에서 나오실 겁니다. 그것이 대만에서는 교무행정평가라고 하는데, 자, 총장님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대만에서 이거를 위탁하는 기관이 대만의 평감협회입니다. 요 감자가 거울 비출 감자입니다. 감독할 감자가 아니에요. 요걸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특별히 이거를 갖다가 씁니까? 대만에서는 이 평가라는 것이 교육부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합니다. 여기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불만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불만은 무슨 불만입니까? 대만의 모든 대학들은 여기에서 받는 그 인증이나 평가를 갖다가 개인의 건강관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인증대학은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일반 전문대학에서 기술학원에서 종합기술대학인 과기대학으로 가려면은 무조건 이러한 인증 절차를 갖다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기관평가는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거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과 장려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과평가 보겠습니다. 학과평가도 원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3년 전부터 안 한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각 학과들은,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기관평가에 대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학과평가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과평가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육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주었는데 문제는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가지고 문 닫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젠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부담은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학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는 타이베이 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QS가 400위 안내에 드는 것이 약 6개 학과가 됩니다. 그렇게 홈페이지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본인들은 월드 스킬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관심도 바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학과 평가에 대한 항목입니다. 6개는 예전에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인데 요즘 일부 대학에서는 요거에다가 하나 더 국제화를 놓고서 갑니다. 왜 국제화를 넣느냐? 대만에서는 신남방 정책을 아까 발표를 했는데 신남방 정책을 위해서 대학이 고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 그쪽 해외 진출을 갖다가 했는데 대만에서는 교육부 안에 양안 및 국제교육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국장이.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다 개화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한상처럼 대만에서 해외로 진출해 있는 기업체, 거기에서 직업교육을 홍보해주고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국제화를 통해서 잘 돼 있는 대학들을 정부는 추천을 해줍니다. 이끌어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프로그램 수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모든 평가 주체는 정부가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맡겨버립니다. 여기에서 합니다. 대만에서는 요거에 따라 가지고 움직입니다. 1111에 그 다음 취어스 같은 이런 데에서 매년 대학의 유형별, 공립사립, 그 다음 지역별, 그 다음 학과 경쟁력 이런 평가 순위를 공지를 하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밑으로 제일 위로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예, 더 올려주십시오. 더 내려주시고, 예. 자, 조금만 더 내려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 그 다음 직장 신입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 그 다음 기업 방문 인사들이 좋아하는 대학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립 일반대학 있고 사립 일반대학, 이거는 국립 과기대학들 여기에 전부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국립 타입대 1등이네요. 여기가 평가 1등이고요. 그 다음 이건 사립인데 여기에서 본산이 어디에 있더라? 어디 보니까 있습니다. 10위 안에 드는 대학들이었어요. 자, 그쪽 가가지고 대만에서 이쪽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뼈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평가는 사회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한다는 것이고요. 과기대학은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쪽 화면을 갖다 보시면은 이게 타이베이 과학기술대학 이번에 가는 대학인데요. 아마 전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월드 스킬 여기에서 자동차 도장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학 홈페이지마다 이게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갖다가 반드시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이쪽 부분을 갖다가 들어가면 그 대학의 능력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자, 아까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와 대학 간의 책임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위에서는 정책, 밑에서는 대책. 요거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는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 그 다음 방향, 이것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량 강화, 그 다음 개선 결과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평가에는 자아 개선이라는 게 맨 마지막 중에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겠다는 계획 위주로 대만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실적입니다. 먼저 계획 주고요. 그리고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적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거는 대학은 직업교육의 목적성, 정합성, 효용성 이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쯤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업교육의 모든 역량의 평가 자체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라는 점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저희들은 그 두 개 대학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두 개 대학을 통해서 대만의 메이커형 기술직업교육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국립과 사립 과기대학의 특색 있는 발전의 공통 분모를 갖다가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모든 교육은 첫째 통식교육입니다. 통식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NCS의 직업기초능력 있죠. 그거를 갖다가 다시 재해석해 놓은 것이 통식교육이라고 합니다. 예, 기술 지식 기반. 그 다음 두 번째는 3차원 교육이 창업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과기대학이 대만에서 18%가 공립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대학이나 직업기술교육 발전에 대한 정부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만에 가면은요, 학습 무장이라고 들어야 있습니다. 장학금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정말 돈 없는 학생이 와가지고 공부할 거면은 지도교수가 직접 그 학부모를 만나고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장입니다. 그리고 자원 공유.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만에 가보시면. 화려하지 않지만은 진짜 알뜰합니다. 그리고 가보면은 각 구성원들이 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할까 정말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대학 자체가 어떻게 재정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는지 산업협력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지역하고 매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이제 기술 개발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직 중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그거를 팔아줍니다. 그 다음 특허권 관리해주고 학교 기업 운영하고 이거를 갖다가 해서 과기대학 같은 경우에는 타이베이 과기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으로 봤을 때 1년에 100억 이상이 대학 재정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서 판 것들이에요. 이것들 창업해서 나간 것들. 그리고 현재 그 대만의 교육부는 바로 평생학습 시대에 진출입의 모든 플랫폼을 과기대학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대학이 과기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원들이 없습니다. 과기대학이 워낙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탄력 학습 인증제. 2019년에 맡긴 것이 이것이었고요. 그래서 산업협력의 공생 전략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핫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경험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대만은 요거를 경험했습니다. 이 시대에 지방의 사립대학, 본산과기대학이 바로 그쪽인데요. 어떻게 이거를 극복했길래 이번에 신경평가에서 사립대학 1등을 해서 70억 이상의 자금을 받고 있는지 그 사례를 보게 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예, 총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각 대학의 그 발전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시대라고 하지만 선문대학의 질을 다 같이 높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국대학신문사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함께 대학을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건배사를 빠삐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빠삐용은 이 모임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또 설사 진행하는 과정에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삐지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를 하면서 이 서밋을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로 빠삐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빠삐용 하면은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빠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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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교육부 규제가 하나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만의 직업교육이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주시고, 정말 사실 우리가 지금 전문대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또 우리가 당면한 것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또 기술과 직업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고 또 경쟁력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고등 직업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총장님들이 불철주야 많이 애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건배사를 총장님들 모시고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썸밋을 대만의 직업교육 체제와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과의 그 관계를 컨퍼런스하게 해주신 대학신문 관계자, 이사장님, 원장님, 대표님, 그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썬밋을 기화로 해가지고 저희 대학들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말 세계적인 우리 대학들이 전문 교육, 기술, 교육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본에 갔을 때도 총장님들 굉장히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대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많은 성과를 위하여 하면은 총장님들이 그냥 성과를 위하여 해갖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를 위하여. 위하여.